바이오 얘기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바이오. 네. 백신 관련이죠.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날 좀 봐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즘 주가를 보면요. 삼성 바이오도 바이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동향을 보다 보면, 뭐 이제 수급적인 변화는 지난번 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힘들었을 때 그래도 산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2차 전지 바이오 쪽인데, 근데 그만큼 바이오 쪽이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동안 많이 좀 힘들었었죠. 소외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모멘텀은 이제 과거에는 또 백신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뭐 러시아 관련된 스푸니 토크였나요? 네, 그런 얘기. 스푸트니크. 예. 네. 네, 하여튼 그거. 예. 스푸 그거예요. 네. 네, 그쪽 얘기 나오고 뭐 좀 작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또 예전에는 백신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도 대세로 가면서 오히려 부각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 관련주에 대한 어떤 좀 뚜렷한 방향들이 아직 어떤 주도적은 아닌데 그렇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쪽은 아닌데 그런 쪽에서 자꾸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에 대한 신뢰감 아니면 추세에 대한 강한 뭐 믿음이 좀 떨어지긴 했었죠. 근데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은 일단 정부가 좀 급했습니다. 이제 계속 접종률은 올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 백신을 제대로 이제 수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예,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마음이 좀 동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래서 제드래곤 형님도 네. 좀 이제 백신 대사 역할을 해라라는 것도 덧붙인 게 그런 쪽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를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해서는 백신은 그래도 접종률 한 70%대까지 끌어올려야겠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적어도 우리 국내 토종 백신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치료제는 있어야겠다. 이 두 가지만 있게 되면 어느 정도 면역 체계에 맞춰놓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중증이 아닌 쪽까지 갈 수 있게 치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경제 활동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좀 추진하는 과정들이죠. 근데 아쉽게도 그 전까지는 좀 원활하지 못하다가 최근 보다 보니까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나온 얘기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게다가 또 SK 바사는 대표적으로 그 전부터 아직 승인이 나진 않았지만 노바백스 가지고 생산하면서 실적 흐름들이 이만큼 끌어올렸던 걸 2분기에 보여줬었고 그러면 일단 WHO에서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은 본격적인 생산을 했었을 때 지금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지만은 일단 생산을 하면서 나왔던 실적이 2분기에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인 생산이 하반기 들어갔을 때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축이 SK 바사가 갖고 있는 임상 3상 관련된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 정부의 협업과 함께 이거 그냥 승인할 가능성이 높겠죠. 좀 결과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반기에 승인이 됐었을 때 그는 그렇게 되면은 또 노바백스 쪽도 있겠지만 자체 백신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도 있고 그죠? 네, 시스템 네. 빨리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SK 바사가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 네. 강하게 올랐고 조정받을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그럼 또 치고 가고 그죠? 네. 이게 답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조정받고 쭉쭉 올라가죠. 사실은 이게 대량 거래 시기에서 급등했을 때 이게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사실 손 잘 안 나가요. 근데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선두권에 있는 건데요. 네. 그럼 이제 종목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여전히 SK 바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패턴만 보면은 오늘 한 35만 원대 정도면 뭐 주변에 갖고 있으신 분한테 한 반은 털어라. 또 흔들리면 또 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반은 갖고 있는 쪽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오늘 35만 원, 6만 원대 찍었을 때가 시총이 한 26조, 27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SK 바사가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나올 실적 동향까지 보게 되면
지금 상반기에 나왔던 실적하고 하반기까지 봤을 때 한 3,5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500억 정도가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내 백신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돼서 같이 이제 노바백스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투톱으로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이 업사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 근데 빠르게 실적 변화가 돼서 그러니까 보통 진단키트와 이 어떤 백신과의 차이는 진단키트도 물론 어떤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마진이겠죠. 마진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정부가 어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또 추가로 공급할 여력도 되겠죠. 또 이제 추가 접종, 부스터샷도 나중에 부스터샷도 맞게 될 나오고요. 거고요. 네. 네. 뭐 한 6개월마다 또 맞아야 될 경우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실적이 적어도 올해같이 강하게 보여줬던 실적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거나 좀 더 업사이드는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총 26조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지금 뭐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사이에 2배 올랐던 주가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늘 반 팔았으면은 보니까 지금 30만 원대 기점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또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살짝 한번 모아갔다가 다음을 또 대비하는 국면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백신 쪽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좀 탄탄한 편이고요. 지금 이제 4공장까지 들어가면서 물론 백신 말고도 다른 것들 많이 하고 있는 CMO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적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보니까 아마 길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난 바이오주 하나 있어야 되겠어 생각하시게 되면 삼바가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손맛도 느껴가면서 그리고 시장의 지금 핫한 섹터 쪽의 변화를 느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SK 바사가 일단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한 68.5% 갖고 있는 회사가 SK 케미칼이죠. 근데 지금 지분 가치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가격대에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물론 지금 지주회사 개념이다 보니까 SK 바사가 갖고 있는 시총과 관련돼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중복 계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를 다 계산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도 만약에 바사가 꾸준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재평가에 대한 얘기 그러면 케미칼은 지금 사업 가치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쪽이고 그리고 바이오사이언스 지분도 같이 연결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꾸준히 또 영향력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또 아마 뭐 어떤 포인트가 나왔었을 때 매매는 계속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실적이 8월 15일 날 전후로 해서 또 상당히 많이 발표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실적 이것저것 보느라고 저도 좀 힘들었었는데 네. 근데 뭐 펼쳐놓고 보다 잤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바이오 쪽에서 ST팜 같은 경우는 ST팜도 얘기 많이 하시대요. 네,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지금 한동안 뭐 mRNA 관련된 쪽에서 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니 뭐 내용 보면은 보고서를 보는데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이게 내가 글을 읽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원서를 읽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부담이 많이 갔었던 실적 변화가 이번 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부터 올해 턴어라운드의 원년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왔었을 때 주가는 좀 더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ST팜을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갈 때 말고 이제 지지하고 움직일 때 보게 되면 한 번쯤 패턴이 나오는 게 한번 지지하고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어떤 회사의 변화보다도 시장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어떤 지금 한 10만 원대, 한 12만 원대, 한 15%, 20%는 한 번씩 좀 더 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